2008년 2월 13일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 두만강. 밤이면 중국의 국경 수비대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하는 곳. 이틀 전 근처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말라버린 손가락, 헝클어져 단단하게 굳은 머리칼. 신발은 없고 양말 대신 신은 발사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 한 여자가 처참하게 얼어죽어 있다. 대체 이 비참한 죽음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틀 전에 발견했는데 아마 10일 전에는 저기 없었고, 저 사람 맞아요. 아까 지금 낮에 봤을 때 신발이고 옷이 옮겼다. 저 사람 맞아요. 여기 사람이 지금 얼어 죽을 리 없지. 이틀 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두만강을 다시 찾았다. 몰래 강을 건너다 얼어 죽은 북한 여성. 이틀이 지났지만 그 비참한 죽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2주 동안 누구도 그 죽음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강이 얼기 전 우리는 이 장소에서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강을 건너는 북한 여성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숱하게 목격한 장면이기도 했다. 그들이 넘은 것은 국경만이 아니라 이 비참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국경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난 8개월간 우리가 만난 북한의 국경을 이야기하려 한다. (2007년 7월 15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얼굴을 마주한 도시 중국 단동. 마치 잡힐 듯이 가깝게 북한 주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을 우리는 먼저 찾았다. 여름이 지나가는 신의주의 첫인상은 여느 소도시와 다름없이 밝고 수수했다. 하지만 그 풍경 안에 겹쳐져 있는 또 다른 북한의 모습. 해가 져도 북한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이처럼 건너보기만 해도 북한은 가난하다. 북한이 어디 있다고요? 그냥 있는가요? 어디 있어요? 가난한 북한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또 만날 수 있었다. 압록강을 순찰하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의 브로커에게 오토바이를 요구한 것이다. 오토바이의 용도는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밀수품. 우리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 군인의 밀수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민 것이다. 내가 시운전 난 죽지 몰라가지고 시운전 나도 했어. 운전 다 했어요. 운전 가요. 코앞에 보이는 남루한 북한 병사들, 노쇠에 녹이 낀 경비정. 국경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은 그렇게 밀수꾼으로 변해 있었다. 비슷한 일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꽁꽁 언 두만강 건너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 이 대낮에 중국 쪽에서 누군가 물건을 짊어지고 강을 넘는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면서도 태연하게 군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내.
군인들은 취재진의 카메라 때문에 사내의 물건을 받지 못한다. 국경에 금이 가고 있다. (2007년 8월 9일) 중국 단동 부근. 중국인이 운영하는 압록강 수상관광소. 음식을 사는 곳이 있었지만 그 음식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냄새. 가이드는 보트를 타고 압록강 인근을 한 바퀴 돌아준다. 하지만 단순히 강 풍경을 즐기는 관광이 아니다. 강 중앙에 위치한 북한의 섬 위차도. 바로 그곳을 배로 돌며 구경시켜주는 것이었다. 선착장에서 사온 음식은 여기서 사용됐다. 위차도 주민들에게 던져주는 용도. 북한 당 간부라는 사람은 좀 더 노골적이었다. 굶주림 때문에 동물원 볼거리가 돼버린 사람들. 말 그대로 인간 사파리. 수소문 결과 이런 곳이 한 군데 더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의 도문 지역.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북한의 온성군 남양구. 모터보트와 뗏목 유람선이 공존하는 풍경에서 이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조선족 출신 뱃사공은 강 건너에 북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들 봐요. 저기서 불 피워놓고 옥수수 구워 먹잖아요. 그래요? 아, 저기서 지금 옥수수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연기 나는 건 옥수수 구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이니까요.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고픈 마음에 준비해간 음식을 던져 넣었다. 잠시 후. 저 우리가 던진 건데? 던져준 건데? 글쎄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다 먹었다니까? 좋아요. 다 먹은 거래요. 몽땅 다 먹었어. 저거 던진 지가 이게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저거 던진 지. 그러니까 거기가 군인들이 많아놓은 거니. 아,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갖고 그랬구나. 네. 관광객이 던져준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북한의 군인들. 이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선행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악행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다. 2007년 8월 북한의 국경은 이처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 국경의 슬픔을 마주하기 위해 도문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7년 9월 17일) 중국 도문. 한 탈북자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와 아들. 혹시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그거 앉아 계세요. 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곧바로 북송될 상황. 도문역은 사람의 시선이 너무 많았다. 급하게 우린 근처 다방으로 몸을 숨겼다. 근데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하고, 거기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다고요? 밖에 밖에 있어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중국 온 지 몇 년 됐는데? 학교 다녔어? 왜 학교 못 다녔어? 학교 가면 뭐 내는 게만 못 다닌다. 왜? 서세들이 뭐 하루 지나 뭐 세대 가지고나 뭐 촛부지 가지고나 뭐 쌀매고 가지고 해서 못 다닌다. 너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못 다닌 거야? 글 쓸 줄 알아? 모르네. 글을 쓸 줄 몰라? 응. 말만 할 줄 알아? 네가 그러면 그쪽 조선에서 산 것에 대해서 너는 후회하니 안 하니? 여기 와서 보니까 후회 안 해? 참 어떤 면이 제일 후회스러워? 공부 못한 거. 어? 공부 못한 거고요. 공부 못한 거? 유달리 반짝이는 녀석의 눈동자 한켠의 그림자는 그런 까닭이었다. 곧이어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딸이 14살에 이 동부가다 발랑기 다운나. 고양시 딸이 중국 쪽에 팔려갔다. 어디야? 고동 고동? 고동에서? 감성.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딸네 집에 가는 중이고 그 딸은 6년 전 중국에 팔려갔다는 것이다. 국경의 인신매매에 대한 소문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얘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급히 계산툰으로 이동했다. (2007년 9월 20일) 중국의 계산툰 근처. 강폭이 좁아 몰래 강을 건너는 탈북자들이 빈번하다는 곳. 여기서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강 건너편에는 북한의 군인들이 숱하게 지나간다. 긴장이 흐르는 곳이었다. 정확히 몇 시야? 지금부터 몇... 우리는 인신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을 오간다는 북한의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대체 왜, 어떻게, 누구에게 사람을 판다는 것일까?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하고 매일 밤 그곳에 진을 쳤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어기기 일수. 또 우리 역시 중국의 공안에게 잡히기 일수. 우리는 애가 타고 겁이 났다. 그러기를 며칠째.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혼자 왔어? 네. 저 군인들한테 넘어올 때 돈 좀 주고 왔어요. 네, 군대들한테는 돈을 못 주고 이제 가면 줘야 된다. 얼마씩 줘요? 그래서 연선 이 넘어갔다 하는 건 지금 500원입니다. 500원이니까. 너 여기 있을 때 사람 넘겨줬어? 사람도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 오는 거는 사람은 여자, 쟤네는 28살, 26, 27 이런 거는 3천. 네, 3천 좀 넘어가지면 3천 좀 넘어서 그래서 6천, 7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3천. 그러면 김동무 네가 직접 데리고 와서 사람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브로커. 예, 3천. 중국 돈 3,000원은 북한 월 평균 소득의 20배에 달하는 돈이다. 그게 사무소 선이 있길래 해서 이어 그는 충격적인 물건을 꺼내놓았다. 하이 선. 이게 뭐야? 예, 약입니다. 약? 예. 이거 얼마나 됐어? 뺑굽. 이게 뺑굽이란 게입니다. 중국어로 빙두라 불리는 얼음. 필로폰 계열의 북한산 마약이었다. 예.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집에서 만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저쪽 평성에서. 나라에서 만든 거야? 예, 집에서? 평성 그 아래 그 남포로 안 돼 있어. 어. 남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적으로 이렇게 국가 밀수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기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개인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들이 만든 거야? 예. 집에서?
아니지,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여오는 거 싼단 말입니다. 싸가지고 연선을 넘긴단 말입니다. 연선장. 주로 개인들이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만든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약이 과연 진품인지 궁금해 그 자리에서 구입했다. 너 이거 약 많이 하니 사람들? 예, 내 형이랑 전무 세게 합니다. 난 그저 이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 약? 예, 하는 거는 법적입니다. 그래? 예, 근데 단속품 되나가지고. 그런데 저기에 한 킬로 정도는 있습니다. 집에? 예, 우리 형네 집에 한 킬로 정도 있는데 가격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킬로로 15,000달러. 응? 달러로? 예, 오케이. 15,000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린 데는. 1,500만 원. 1,500만 원? 예, 잘 모르겠는데. 알았어. 예, 15,000달러로. 너희 형 말고. 그는 대규모로 빙두를 다루는 조직의 판매선인 것 같았다. 괜찮겠어? 우리는 빙두, 일명 얼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빙두를 잘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 조선족 가이드가 나섰다. 아, 녹네. 잠깐만, 그대로요. 쭉 해주세요. 이 녹으면 진짜네. 줄 줘. 예, 좋아요. 진품이 확실했다. 그것도 상급.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의 국경에서는 그렇게 마약이 오가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또 다른 탈북자를 칼 만났다. 같은 거 쳐요. 근데 방울이 이렇게 생겨서 방울이 이렇게. 한번 쫙 자르면은 그 알맹이 그 통이가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고믹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 진이 나오는 거죠. 근데 탈북자 미선 씨. 그녀는 북한의 양귀비 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괜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혹시나 뭐 북한에 가니까 보이지도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기술지도 않는데 다 타산해갖고 그 다음 작업방에다 내일 매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반장은 지령을 주는 게 오늘 몇 평 무조건 심어야 된다 하면 반장이 그거를 시켜 오면 그냥 심는 거밖에 하나씩 심고 갖고 김 매고 뭐 부치질하고 그럼 그 밭이 커요? 옛날에 그 집단 농장에서 할 때. 그렇죠. 그다 국가 땅이니까 크지. 국가에서 아편을 제조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그것만 딱 먹어요. 네. 그럼 북쪽에서 그거 할 때는 그게 이제 외화벌이 사업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그게 완전히 그게 뭐 사람 마약이다 죽이는 뭐 거고 이런 거다 나쁜 전혀. 거구나 이런 걸 모르지. 가난만 벗을 수 있다면 마약도 괜찮다는 것일까? 그날 밤 국경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2007년 10월 22일) 중국 도문 인근. 우리는 두만강 주변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째 잠복하고 있었다. 며칠 전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북한 내 브로커를 통해 직접 북한 여성을 사기로 한 것이다. 그 단체는 그렇게 북한 주민을 탈출시켜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어둠 속에 꼭꼭 숨어 북한 군인이나 중국 공안에게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는 우리.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브로커를 기다린 지 보름. 마침내 강 건너편에 누군가 나타났다.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와 그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는 한 여자.
아니, 몇 살이야? 25입니다. 어? 25입니다. 봐봐, 니 졌잖아. 들고 왔어? 네. 어? 들고 왔어? 이름 뭐야? 응? 어떻게 왔어? 저 군대들이랑 통해서? 그거는 군대들이 지금 기다린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얼마 줘야 돼?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브로커는 여자를 판 대가로 중국 돈 5,000원을 받았다. 어른? 어. 어른 한 얼마 쓰었어 아, 해 안 해? 네? 하냐고, 할 수 있냐고, 어른. 할 수 있지. 당연히. 아, 누군 될까? 두 분은 모르지. 대체 마약은 북한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 것일까? 잘 돌봤죠? 잘 돌봐주라고? 네. 아, 뭐요? 올해 25이라는 윤희 씨. 결혼 안 했어? 네. 저 북조선에서 뭐 했어? 하는 일은? 장사했습니다. 무슨 장사? 가까운 닭침대. 어? 그래서 나달 장사했습니다. 나달이 뭐야? 깡내, 강내. 콩, 어. 쌀 그런 거. 먹기 살기 힘들어? 네. 집에는 식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사망한데 엄마하고 남자 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사망했어요? 미관급 때 잘 쓰지 못해서. 굶어서 그렇다고? 예. 몇 년도에? 97년도에. 아버지는 굶어 죽고 장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팔아서라도 북한을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그녀의 사정을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는 우리는 달빛을 피하며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다음 날 우리는 그녀에게 보다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어느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데? 비비던데. 이렇게 빚은 게 어느 정도나 빚지? 그냥 근데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내가 팔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받기겠어요? 그때가 뭔가 절반. 얼마? 값이 얼마? 그러니까 300kg 중 150kg 감아 된다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음식 그 절반 먹고 절반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돈 얼마? 그런 거야 기억. 기억 안 하고. 후 있으니? 조금 준다 제가. 인신매매 브로커는 그녀가 빚진 곡식 300kg 중 절반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절반인 150kg은 중국 돈으로 350원 정도. 하지만 그 브로커가 윤희 씨를 팔며 챙겨간 돈은 중국 돈 5,000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 내 몸값이 얼마다라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 중국으로 넘겨다주는 사람이 먼저 집이 되게 힘드니까 너 중국에 팔려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넘어가겠다고? 네,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알았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럼 그 동네 전체에서 이 사람이 중국 넘겨다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보호부에서 뭐라고 안 해? 왜 사과 안 간대? 일단 돈 있으니까 진짜. 돈 있으니까 좀. 그럼 그 사람은 그래서 몇 번째 가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집 중국집 그죠 이런 집들은 그래서 중국집 이렇게 살려면 집이 소파도 다 있고 소파도 있고 냉동기도 없는 게 없다면. 사회주의 사회라는 북한에 존재하는 빈부의 차. 대체 이 체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럼 처음 넘어온 거는 몇 살 때였어요? 24살. 그럼 몇 년 전이지? 2002년. 게다가 윤희 씨는 전에도 한 번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당시 그를 사간 사람은 시골 마을의 한족 농민. 그럼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고 있었어? 네, 농촌. 그러니까 밀을 깡내 막 가서 먹지. 그럼 잡히는 게 왜 잡혔어요? 이게? 밤에 자는데 밤 12시에 왔을 때다. 그래서 집에 그때 그래서 그냥 12시에 잡혔단 말인데 그냥 물어보니까 어째 그러냐니까 그 남자 말하는 게 동네에서 뭐 꺼방지 한 것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랬대다.
운전 없애기고 저 단동에서 없었고 있어서 아빠 없애다. 그 다음에 부하주에서 있지. 부하주에서 본단 말인다. 보이브에서. 들어가자마자 부하주에서 이렇게 싹비까지 본단 말인다. 그 과무상가 있잖까. 그걸 이렇게 다 본단 말인다. 그냥 학생부 있는가. 여자들이 생식기. 어디에다가? 여자들이 생식기 다 있다고. 그 혹시 어떤 게 동안이랑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인다. 거기다가. 그래 그거 있으면 그거 빼낸단 말인다. 그게 다 본단 말인다. 윤희 씨는 한국으로 가지 않고 처음 자신을 사간 한족 농민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와 우리와의 정서적 거리는 그녀와 중국과의 거리만큼 가깝지가 않았다. 우리는 윤희 씨에게 옷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녀의 행복과 안전을 빌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작이었다. 그녀를 북한에서 빼내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과거의 남편에게 보내주는 일. 그것은 과연 선행이었을까, 악행이었을까? 이 국경 위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2007년 10월 27일) 중국 연길에서 차로 한참을 다시 들어가야 하는 한적한 산골 마을. 해바라기 씨 수확이 한참인 이 마을에는 윤희 씨처럼 북한에서 팔려온 여성이 있다. 7년 전 북한에서 팔려와 이곳에 시집 온 지 4년이 됐다는 경숙 씨. 중국인 남편과는 쌍둥이까지 낳았다. 오신 지 여기 4년 됐는데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전에는 왕청에도 있고 저 장춘 그쪽에도 있고 남편이 저 먼저 98년도에 오고 제가 후에 99년도에 딸 둘 데리고 저 혼자 두만강 건넜었습니다. 그래서 날 데리고 건너선 남자가 이 남편에게 애 아버지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장춘에다가 날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팔려가니까 그게 한족 사람들이 우린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며느리도 알고 아들이 벙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벙어리인데 장가 갈 수가 없어서 너로 돈 주고 싸왔다. 이래서 모든 건 네 자유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집에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아날까봐 도망칠까봐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 집에서 1년 6개월 만에 조선에서 데리고 들어온 딸 둘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세 중국 공안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북송되길 수차례. 그 와중에 남편은 죽고 큰딸은 잃어버렸다. 2004년도 3월 달에 조선에 잡혀나가서 내가 9월 22날에 들어와서 맞딸 행처를 알아보니까 행방불명됐더라 말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아이를 찾은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큰딸. 어디 있어요? 예, 큰딸이 지금 연길에 있습니다. 연길에서 그 어느 식당에서 쌍발합니다. 그녀의 사연은 들을수록 기구하다. 다음 날 4년 만에 찾았다는 큰딸이 시내에서 엄마를 보러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딸 현아는 엄마를 보면 속이 상한다. 이제 자주 봐야 되겠네, 엄마. 엄마 찾았으니까. 응? 봐서 뭐랄까요? 왜 엄마 보니까 답답해? 답답하지. 자꾸 애기를 낳아서 40살 된 게 알을 안고 고생하는 내 꼴을 보면 신경질이 난다. 지금 바보같이 애기는 뭐 때문에 나가지고 그 칭얼거리는 알을 안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가면. 엄마 뭐 애기 같이 갔다 오면 나도 부담이지 않나. 내 몸도 혼자 못 그러겠다는데 엄마랑 그는 애기랑 갔다 놨지. 오늘 학교 다녀야 되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몸으로 겪어버린 모녀. 하지만
그녀들의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조선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해 안 해? 아니요, 후회는 안 하고. 왜? 아, 거기서 있으면 지금 뭐 살아내 있겠을까? 아, 호흡 좀 있었으면 그게 제일 바라는 게 있네. 호흡가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그래? 네. 호흡만 호흡만 있으면 뭐 아프든 뭐 못 살든 편안하지 않을까? 이거라고 호흡 없으니까. 저 항상 또 잡혀가면 또 어머니랑 동생과 또 헤어지지. 그 잡혀가 또 어떻게 오게 되겠는지 자꾸 걱정되지 않습니까? 호적이 없는 도망자 신세. 그녀들에게 찍힌 이 주홍 글씨는 병원 치료도 학교 공부도 할 수 없게 가로막는다.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도 마찬가지다. 이곳 시골 마을에서야 아름아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하려면 호적이 필요하다. 엄마에게 찍힌 낙인을 그대로 물려받은 쌍둥이. 내 소원은 조국이 빨리 어떻게 통일이 되던가 뭐 어떻게 대책이 있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고생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중국 땅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곤란하게 사는 내 생활 절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갈게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서러운 인생 유전을 되밟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경숙 씨.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지 가. 그녀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경이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다. 2007년 11월 16일 중국 연길 시내 한 통의 연락이 왔다. 화상 채팅방에서 일하는 3명의 탈북 여성이 그곳을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내용. 그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하고 26. 마침 그녀들을 데리고 있는 조선족 사장은 집에 없다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그녀들을 찾아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 그녀들로 보이는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지? 네. 따라와라. 야, 따라와. 잠깐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왜 안 가? 가지. 한 명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라고. 이 바보야, 가라고. 나 언니 내가 처지 따로. 뭐 처지 따르니? 그래? 나 갈게는. 엄마? 친구야, 너 마지막 기회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 기회야. 너 살아. 그래도 우리 언니들까 가서 언니하고 아니면은 못 살아. 어? 나 언니 내가 처지 그렇게 그럼. 갑작스런 탈출. 겁이 나고 불안했을 것이다. 결국 자매처럼 지내던 동료는 남겨졌다. 떠나야 하는 언니의 표정은 착잡하다. 아직 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채팅방에서 탈출한 여성은 26살 효실, 21살 혜민.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인신매매로 팔려온 게 1년 전이었다. 저도 돈 벌어준다고, 돈 벌어주겠다고 1년 동안 가서 일하고 뭐 한 달에 500원씩, 중국돈 500원씩 준다고. 1년 일하면 뭐 자기 가서 한번 보내주고 중국에 떨어져 있을 주위에 있고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랑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 벌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일이 화상 채팅. 어제는 습관을 한국에 보내주겠다. 너는 일하다가 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가더라도 얼마나 있어야 된다. 너 이미 이때까지 니들을 벌어서 니들을 한국 가라. 그러더라 말이면서 얼마나 있으면 한국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버는 돈이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했는데 한 달에 500원씩 있으면 6,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받았어? 못 받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들은 1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하고 일을 못했어요. 1년에 진짜 제 시간을 하는 게 한 4-5시간 하루를 치우니까 도망치다 붙잡히면 무슨 1년 뭐 6명만 나오고 가거든요. 우리도 뭐 강북 남거 나갔으면 다시 눈 차놓고 살려는데 눈 들어놓고. 그럼 강북이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첫째로 너네를 믿지 못해 너네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 너네 쉬면 안 된다거나 누가 와서 문 열어도 가정 세팅하는 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문 걸고 다닙니다. 돈 일전 한 푼도 없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달아나겠냐. 그리고 너네 수타 일한 돈이 이때까지 일한 돈이 다 내 손에 있는데 너네 떼야 너네 손해지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북한만 벗어나면 돈을 벌 수 있으려는 생각에 자신을 팔아버린 효실과 혜미. 북한에서처럼 굶지는 않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일까. 북한의 국경, 서서히 무너지는 그 균열 사이에서 우리는 또다시 혼란스럽다. (2007년 11월 21일) 다시 계산툰 근처. 우리는 또 한 건의 인신매매 정보를 입수했다. 한국 비자를 얻길 원하는 조선족 이호용 씨. 북한 여성을 한 명 사서 결혼한 후 그 여성을 한국에 보내 자신을 초청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우리의 취재를 허락했다. 그날 새벽. 두 명 있어요. 강 건너편에 사람이 나타났다. 강이 얼었는지 확인하는 두 사람. 아직 얼지 않았다. 호용 씨가 마중을 나섰다. 얕다고는 해도 11월의 차가운 물, 허벅지까지 잠긴다.
강을 건너온 건 두 여성. 한 명은 브로커고 한 명은 팔려온 여성이었다. 참아야지. 괜찮아요. 올해 45이라는 탈북 여성 미영 씨. 우리는 안전한 호용 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인터뷰를 시도하기로 했다. 자신과 결혼해 한국에 가자는 호용 씨의 계획은 브로커를 통해 이미 설명된 상태. 나는 남자고 둘이 다시 이혼 맺어가지고 도시락마다 들어 한국 보내면 한국 가면 얼마 줬어. 그래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돈 잘 많이 벌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래. 내 말은 돈 때문에 한국 가겠을까? 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째서 근데 거기가 뭐 하겠을까? 뭐 하겠어. 잘 사도 가서.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뜻밖의 미영 씨는 한국행을 거절했다. 그 이유가 놀라웠다. 그런데 야 와서 여기 넘어왔는데 우리 강연회 때 야 이름이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나왔는가? 너 한국 안 가겠니? 하니까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겠니? 하니까 거기 가면 반역자입니다.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래서 학교 담임 선생, 응? 그 다음에 그 부모 야를 교양 잘했다고 강연제강에 딱 나왔어요. 중국에 가도 응? 배반하지 말라. 응?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거 기계 이거를 난 정도면 뭐인가 꼬드김이란 말이 순 다 짜고 응? 꼬드김이란 말이 이렇게 사상경사하기 때문에 북조선에서 오는 여자들은 아 저게 꼬드김이구나 나를 잡자 하느나 죽이자 하느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예,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자회견을 특중 땅에서 열게 하고는 너 한국 보내주마 하고는 기자회견 하자. 해서 기자회견 탁 끝날 순간에 뚝 잡아서 교도로 잡아내는 게 팍 들어갑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래서 교화 다 갔다 오고 죽은 거 많고. 그녀는 우리를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보낸 특무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마을에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한국기로 하다 두개다 말입니다. 어떻게 두겠냐? 이게 사람들이 와서 딱 이렇다 말입니다. 도청장치 딱 두고 그 여자 말하는 거 다 도청하고 딱 와서 제 같다 말입니다. 홀 뜯는 말 다 요청하고. 아줌마 그걸 특무라 그러지 않아요? 네. 특무라 그러죠? 나는 주머니에다 짰으니까 독약 딱 엮고 다니겠습니다. 날 저 고당 그 자리 먹고 죽겠습니다. 네. 자 병리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기다가 놓고. 자신의 한국 비자를 위해 사람을 돈 주고 산 호용 씨. 중국에 남는 것보다 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미영 씨.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국경의 모습이었다. (2007년 11월 23일) 중국 단동. 우리는 2년 전 탈북을 했다는 승훈 씨를 만났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하여튼 하루에 보통 두 끼 먹어요. 두 끼도 잘 먹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통은 자기 위해서 저녁에 먹는 집들이 많습니다. 자기 위해서? 예, 자기 위해서.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여느 탈북자들처럼 배고픔을 못 이겨 국경을 넘었다는 승훈 씨. 한날에 죽어나가는 게 보통 시내에서 한 100명, 200명씩. 죽은 사람들 다 평지 무덤에서요. 평지 무덤 30cm 땅 파고서 밑에다 거석대기가 깔고서는 그 죽은 사람들 훅 깔고. 어제인가 공장 기업소가 돌아 못 가기 때문에 관도 못 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두 벌 죽지 말아야 되죠. 비 오게 되면 어떤지 합니까? 개들이, 동네 개들이 팔다리, 대가리를 물고 다녀. 압니까? 그가 전하는 북한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 못지않은 아픈 상처가 그에게도 남아있었다. 하여튼 동삼이면
일을 하다 나니까 신발에 젖는 줄도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얼어버린 팔. 가요, 저는. 잠깐만요. 이게 뼈거든요. 어디 가요? 이게 뼈입니다. 아, 예, 어머, 이게 발톱 썩어도 살이 원래 발가락이 이렇게 된 게 살이 상품 들어서 나갔거든요. 누가 잘라냈어요? 내저를 잘라냈습니다. 가세해가지고. 또 부좋은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또 치료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가야 되죠. 여기도 병 걸리고 죽어가야 되고. 그냥 무슨 우리들이 올바른 권리가 없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게. 생계를 위해 몸을 써서 일해야 하는 신세. 살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선택한 중국에서 발을 잃어버린 그는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2007년 11월 25일) 중국 연길. 우리는 색다른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10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금숙 씨는 열흘 전 많은 돈을 써가며 북한에 남겨진 동생을 어렵사리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금숙 씨는 동생을 설득하고 있다. 동생인 은숙 씨가 한사코 북으로 돌아가겠다고만 하는 것이다. 나라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은 살지 나라 아니고 우리 살지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에서 우리 살지 나라 비방면서 한단 말이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왜 요가냐? 중국 사람들은 누가 요가냐? 중국 사람들 다 요가지. 다 그래. 김정일이 하지. 니네 혼자 무슨 장군님이었겠다고 나갈 뻔해서. 그거 우리 남자 손으로 가는 그냥 남자 중국으로 이렇게 너무 먼 것 때문에 우리 공화국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 안 나가서 싹 죽었겠대. 살아남은 놈이 몇 명이나 죽은지 아나 300만 명 넘게 죽었다. 고난에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인구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지만 죽은 사람도 있어야지 사는 사람도 있지. 그냥 살아났는데 죽은 사람 없으면 억하네. 그 죽었는데 제명이 뭐 죽으니까 그렇지. 그건 다 제명이다. 뭐 제명이야? 배고파 죽은 것도 제명이야. 제명이다. 금숙 씨는 서서히 포기하고 싶다. 사회주의 지키세. 지켜라 가서. 지키겠다. 너도 니절로 가서 확 지켜. 이제 우리 공화국 이제 빨리 되면 됐어. 그럼 나만 하고 우리 북조선이 수령이 하나 돼야 되니? 그래야 되겠. 수령이 하나 해야 되는. 한 사람 돼야 되나? 그렇지. 왜 통일이란 게 말 자체로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래 같은 태양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있나? 같은 하늘에. 그럼 우리 장군님 하게 생겼지. 내일이면 은숙은 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카메라만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못 사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래? 모르겠습니다. 못 살아도. 있었으면 좋긴 좋겠네. 버리지 마라. 거기에 뭐가 있길래 버리지는 못해?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 부모님 계셔? 아니잖아.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가 태어난 것이오. 그걸 못 버리겠어? 조국? 조국이지. 1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붙잡고 있는 조국. 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다음 날 은숙 씨는 기어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동생의 얼굴. 잠 좀 잤어? 아저씨 보기 싫으면 이제?
동생도 언니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오늘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 후회가 벌써 눈물이 되어 은숙 씨의 볼을 타고 몰래 흐른다. 안 보내고 싶어? 어? 막상 보내려니까 어때? 언니가 때문에 너무 거짓말 안 할게. 이제 동생이 돌아간다. 이제 언니가 남겨진다. 그리고 평생을 못 볼지도 모른다. 먹고 살자는 언니와 굶더라도 견디자는 동생. 어쩌면 좁고 어쩌면 넓은 이 생각의 폭이 한 자매를 이렇게 일생 갈라놓는다. (2008년 2월) 우리는 서울에 와 있다. 그리고 국경은 이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금숙 씨는 지금 이곳에 있다. 대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서 국경의 기억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영 씨는 도망쳤다. 그녀를 한국에 보내 비자를 얻겠다는 호용 씨의 계획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위차도 주변 국경에는 철조망이 쳐졌다. 위차도 주민들도 관광객이 준 음식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어떤 결심이 있었던 듯하다. 국경과 마주한 8개월. 서서히 주저앉는 국경 너머로 우리는 북한을 잠시 훔쳐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혼란스럽다.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몰상식과 그거라도 주워 먹어야 하는 굶주림 앞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부도덕과 그렇게라도 북한을 벗어나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 미간 국경과 그 균열 사이로 오가는 마약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경을 잊어도 되는 서울. 그러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혼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국경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2008년 2월 13일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 두만강. 밤이면 중국의 국경 수비대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하는 곳. 이틀 전 근처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말라버린 손가락, 헝클어져 단단하게 굳은 머리칼. 신발은 없고 양말 대신 신은 발사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 한 여자가 처참하게 얼어 죽어 있다. 대체 이 비참한 죽음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틀 전에 발견했는데 아마 10일 전에는 저기 없었고, 저 사람 맞아요. 아까 지금 낮에 봤을 때 신발이고 옷이 온 게 다 저 사람 맞아요. 여기 사람이 지금 얼어 죽을 리 없지. 이틀 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두만강을 다시 찾았다. 몰래 강을 건너다 얼어 죽은 북한 여성. 이틀이 지났지만 그 비참한 죽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2주 동안 누구도 그 죽음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강이 얼기 전 우리는 이 장소에서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강을 건너는 북한 여성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숱하게 목격한 장면이기도 했다. 그들이 넘은 것은 국경만이 아니라 이 비참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국경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난 8개월간 우리가 만난 북한의 국경을 이야기하려 한다. (2007년 7월 15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얼굴을 마주한 도시 중국 단동. 마치 잡힐 듯이 가깝게 북한 주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을 우리는 먼저 찾았다. 여름이 지나가는 신의주의 첫인상은 여느 소도시와 다름없이 밝고 수수했다. 하지만 그 풍경 안에 겹쳐져 있는 또 다른 북한의 모습. 해가 져도 북한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이처럼 건너보기만 해도 북한은 가난하다. 북한이 어디 있다고요? 그냥 있는가요? 어디 있어요? 가난한 북한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또 만날 수 있었다. 압록강을 순찰하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의 브로커에게 오토바이를 요구한 것이다. 오토바이의 용도는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밀수품. 우리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 군인의 밀수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민 것이다. 내가 시운전 난 죽지 몰라가지고 시운전 나도 했어. 운전 다 했어요. 운전 가요. 코앞에 보이는 남루한 북한 병사들, 노쇠에 녹이 낀 경비정. 국경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은 그렇게 밀수꾼으로 변해 있었다. 비슷한 일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꽁꽁 언 두만강 건너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 이 대낮에 중국 쪽에서 누군가 물건을 짊어지고 강을 넘는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면서도 태연하게 군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내.
군인들은 취재진의 카메라 때문에 산의 물건을 받지 못한다. 국경에 금이 가고 있다. (2007년 8월 9일) 중국 단동 부근. 중국인이 운영하는 압록강 수상관광소. 음식을 사는 곳이 있었지만 그 음식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냄새. 가이드는 보트를 타고 압록강 인근을 한 바퀴 돌아준다. 하지만 단순히 강 풍경을 즐기는 관광이 아니다. 강 중앙에 위치한 북한의 섬 위차도. 바로 그곳을 배로 돌며 구경시켜주는 것이었다. 선착장에서 사온 음식은 여기서 사용됐다. 위차도 주민들에게 던져주는 용도. 북한 당 간부라는 사람은 좀 더 노골적이었다. 굶주림 때문에 동물원 볼거리가 돼버린 사람들. 말 그대로 인간 사파리. 수소문 결과 이런 곳이 한 군데 더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의 도문 지역.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북한의 온성군 남양구. 모터보트와 뗏목 유람선이 공존하는 풍경에서 이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조선족 출신 뱃사공은 강 건너에 북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들 봐요. 저기서 불 피워놓고 옥수수 구워 먹잖아요. 그래요? 아, 저기서 지금 옥수수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연기 나는 건 옥수수 구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이니까요.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고픈 마음에 준비해간 음식을 던져 넣었다. 잠시 후. 저 우리가 던진 건데? 던져준 건데? 글쎄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다 먹었다니까? 좋아요. 다 먹은 거래요. 몽땅 다 먹었어. 저거 던진 지가 이게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저거 던진 지. 그러니까 거기가 군인들이 많아놓은 거니. 아,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확 버렸구나. 네. 관광객이 던져준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북한의 군인들. 이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선행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렇게 북송되길 수차례. 그 와중에 남편은 죽고 큰딸은 잃어버렸다. 2004년도 3월 달에 조선에 잡혀나가서 내가 9월 22날에 들어와서 맞딸 행처를 알아보니까 행방불명됐더라 말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찾은 지 아이를 찾은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큰딸. 어디 있어요? 예, 큰딸이 지금 연길에 있습니다. 연길에서 어느 식당에서 쌍발합니다. 그녀의 사연은 들을수록 기구하다. 다음 날 4년 만에 찾았다는 큰딸이 시내에서 엄마를 보러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딸 현아는 엄마를 보면 속이 상한다. 이제 자주 봐야 되겠네, 엄마. 엄마 찾았으니까. 응? 봐서 뭐랄까요.
왜 엄마 보니까 답답해? 답답하지. 자꾸 애기를 낳아서 40살 된 게 알을 안고 고생하는 내 꼴을 보면 신경질이 난다. 쟤가 바보같이 애기는 뭐 때문에 나가지고 그 칭얼거리는 알을 안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가면. 엄마 뭐 애기 같이 갔다 오면 나도 부담이잖아. 내 몸도 혼자 못 그러겠다는데 엄마랑 그는 애기랑 갔다 놨지. 오늘 학교 다녀야 되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몸으로 겪어버린 모녀. 하지만 그녀들의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조선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해 안 해? 아니요, 후회는 안 하고. 왜? 거기서 있으면 지금 뭐 살아내 있겠을까? 호흡 좀 있었으면 그게 제일 바라는 게 있네. 호흡가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그래? 네. 호흡만 있으면 뭐 아프든 뭐 못 살든 편안하지 않을까? 이거라고 호흡 없으니까. 항상 또 잡혀가면 또 어머니랑 동생과 또 헤어지지. 그 잡혀가 또 어떻게 오게 되겠는지 자꾸 걱정되지 않습니까? 호적이 없는 도망자 신세. 그녀들에게 찍힌 이 주홍 글씨는 병원 치료도 학교 공부도 할 수 없게 가로막는다.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도 마찬가지다. 이곳 시골 마을에서야 아름아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하려면 호적이 필요하다. 엄마에게 찍힌 낙인을 그대로 물려받은 쌍둥이. 내 소원은 조국이 빨리 어떻게 통일이 되던가 뭐 어떻게 대책이 있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고생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중국 땅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곤란하게 사는 내 생활 절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갈게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서러운 인생 유전을 되밟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경숙 씨.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지 가. 그녀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경이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다. (2007년 11월 16일) 중국 연길 시내 한 통의 연락이 왔다. 화상 채팅방에서 일하는 3명의 탈북 여성이 그곳을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내용. 그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하고 26. 마침 그녀들을 데리고 있는 조선족 사장은 집에 없다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그녀들을 찾아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 그녀들로 보이는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지? 따라와라. 야, 따라와. 잠깐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왜 안 가? 가지. 한 명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라고. 이 바보야, 가라고. 나 언니 내가 처지 따로. 뭐 처지 따르니? 그래? 나 갈게는. 엄마? 친구야, 너 마지막 기회는 어떡하냐? 마지막 기회야. 엄마. 너 살아. 그래 우리 언니들까 안 돼. 언니하고 아니면은 못 살아. 어? 엄마 언니 내가 더 처지 그렇게 그. 갑작스런 탈출. 겁이 나고 불안했을 것이다. 결국 자매처럼 지내던 동료는 남겨졌다.
떠나야 하는 언니의 표정은 착잡하다. 기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채팅방에서 탈출한 여성은 26살 효실, 21살 혜민.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인신매매로 팔려온 게 1년 전이었다. 저도 돈 벌어준다고, 돈 벌어주겠다고 1년 동안 가서 일하고 뭐 한 달에 500원씩 중국 500원씩 준다고 1년 일하면 뭐 자기 가서 한국 보내주고 중국에 떨어져 있으면 중국에 있고 고향으로 돌아온 척 고향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 벌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일이 화상 채팅. 어제는 그동안 한국에 보내주겠다. 일하다가 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가더니 얼마나 있어야 된다. 너 이미 이때까지 니들을 벌어서 니들을 한국 가라. 그러더라 말이면서 얼마나 있으면 한국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버는 돈이 5천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했는데 한 달에 500원씩 있으면 6천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받았어? 못 받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들은 1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하고 일하려고 못했어요. 1년에 진짜 돼지감을 잡는 게 한 4-5시간 하루를 하루를 치우니까 도망치다 붙잡히면 무슨 1년 뭐 6명만 나오고 가겠습니다. 우리도 뭐 강국 남거 나왔으면 다시 눈 쳐놓고 살려는데 눈 걸어놓고 그럼 강국이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첫째로 너네를 믿지 못해 너네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 너네 쉬면 안 된다면 난 누가 와서 문 열어도 가정 세팅하는 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문 걸고 다닙니다. 돈 일전 한 푼도 없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달아나겠냐. 그리고 너네 수타 일한 돈이 이때까지 일한 돈이 다 내 손에 있는데 너네 떼야 너네 손해지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북한만 벗어나면 돈을 벌 수 있으려는 생각에 자신을 팔아버린 효실과 혜민. 북한에서처럼 굶지는 않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일까. 북한의 국경, 서서히 무너지는 그 균열 사이에서 우리는 또다시 혼란스럽다. (2007년 11월 21일) 다시 계산툰 근처. 우리는 또 한 건의 인신매매 정보를 입수했다. 한국 비자를 얻길 원하는 조선족 이호용 씨. 북한 여성을 한 명 사서 결혼한 후 그 여성을 한국에 보내 자신을 초청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우리의 취재를 허락했다. 그날 새벽. 두 명 있어요. 강 건너편에 사람이 나타났다. 강이 얼었는지 확인하는 두 사람. 아직 얼지 않았다. 호용 씨가 마중을 나섰다. 얕다고는 해도 11월의 차가운 물, 허벅지까지 잠긴다.
강을 건너온 건 두 여성. 한 명은 브로커고 한 명은 팔려온 여성이었다. 좀 참아야지. 괜찮아요. 올해 45이라는 탈북 여성 미영 씨. 우리는 안전한 호용 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인터뷰를 시도하기로 했다. 자신과 결혼해 한국에 가자는 호용 씨의 계획은 브로커를 통해 이미 설명된 상태. 나는 남자고 둘이 다시 인연 맺어가지고 도시락마다 들어 한국 보내면 그냥 한국 가면 얼마 줬어. 그래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돈 잘 많이 벌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래. 내 말은 돈 때문에 한국 가겠습니다. 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째서? 내 거기가 뭐 하겠을까? 뭐 하겠어? 달사도 가서.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뜻밖의 미영 씨는 한국행을 거절했다. 그 이유가 놀라웠다. 그런데 야 같은 여기 넘어왔는데 우리 강연회 때 야 이름이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나왔는가? 너 한국 안 가겠니? 하니까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겠니? 하니까 거기 가면 반역자입니다.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래서 학교 담임 선생, 응? 그 다음에 그 부모 야를 교양 잘했다고 강연제강에 딱 나왔어요. 중국에 가도 응? 배반하지 말라. 응?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거 기계 이거를 난 정도면 뭐인가 꼬드김이란 말이 술 다 짜고 응? 꼬드김이란 말이 이렇게 사상경사하기 때문에 북조선에서 오는 여자들은 아 저게 꼬드김이구나 나를 잡자 하느나 죽이자 하느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예,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자회견을 특중 땅에서 열게 하고는 너 한국 보내주마 하고는 기자회견 하자. 해서 기자회견 탁 끝날 순간에 뚝 잡아서 교도로 잡아내는 게 팍 들어갑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래서 교화 다 갔다 오고 죽은 거 많고. 그녀는 우리를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보낸 특무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마을에 어떤 비밀인지 알아요? 한국 기도하다 죽겠다 말입니다. 어떻게 죽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딱 이렇단 말입니다. 도청장치 딱 두고 그 여자 말하는 거 다 도청하고 딱 와서 제 같단 말입니다. 홀 뜯는 말 다 요청하고. 아줌마 그걸 특무라 그러지 않아요? 네. 특무라 그러죠? 나는 주머니에다 있었으니까 독약 딱 엮고 다니겠습니다. 날 저 고당 그 자리 먹고 죽겠습니다. 네. 자, 병리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기다가 묻고. 자신의 한국 비자를 위해 사람을 돈 주고 산 호용 씨. 중국에 남는 것보다 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미영 씨.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국경의 모습이었다. (2007년 11월 23일) 중국 단동. 우리는 2년 전 탈북을 했다는 승훈 씨를 만났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하여튼 하루에 보통 두 끼 먹어요. 두 끼도 잘 먹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통은 자기 위해서 저녁에 먹는 집들이 많습니다. 자기 위해서? 예, 자기 위해서.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여느 탈북자들처럼 배고픔을 못 이겨 국경을 넘었다는 승훈 씨. 한날에 죽어나가는 게 보통 시내에서 한 100명, 200명씩. 죽은 사람들 다 평지 무덤에서요. 평지 무덤 30cm 땅 파고 좀 밑에다 거적대기가 깔고서는 그 죽은 사람들 훅 깔고. 어제인가 공장 기업소가 돌아 못 가기 때문에 관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두 벌 죽지 말아야 되죠. 비 오게 되면 어떤지 합니까? 개들이, 동네 개들이 팔다리, 대가리를 물고 다녀. 압니까? 그가 전하는 북한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 못지않은 아픈 상처가 그에게도 남아있었다. 나도 뭐 동사람이 뭐 이거 하다 나니까 신발이 젖는 줄도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얼어버린 팔. 가요, 저는. 잠깐만요. 이게 뼈거든요. 어디 가요? 이게 뼈입니다. 아, 예, 어머, 이게 발톱 썩어. 살이 원래 발가락이 이렇게 된 게 살이 상 뭉뚱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누가 잘라냈어요? 내저를 잘라내신 가세해가지고. 또 부좋은 사람이랑 우리 병원에서 또 치료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가야 되죠. 여기서 여기도 병 걸리고 죽어가야 되고. 얘는 무슨 우리들이 올바른 권리가 없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게. 생계를 위해 몸을 써서 일해야 하는 신세. 살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선택한 중국에서 발을 잃어버린 그는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2007년 11월 25일) 중국 연길. 우리는 색다른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10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금숙 씨는 열흘 전 많은 돈을 써가며 북한에 남겨진 동생을 어렵사리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금숙 씨는 동생을 설득하고 있다. 동생인 은숙 씨가 한사코 북으로 돌아가겠다고만 하는 것이다. 나라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은 살지 나라 아니고 우리 살지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에서 우리 살지 나라 비방해서 한단 말이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왜 욕하냐? 중국 사람들은 누가 욕하냐? 중국 사람들 다 욕하지. 다 그래. 김정일이 하지. 니네 혼자 무슨 장군님이 욕했다고 나발 그러면서. 우리 남자 손으로 가는 그냥 남자 중국으로 이렇게 너무 먼 것 때문에 우리 좀 공화국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 안 나가서 싹 죽었겠대. 살아남은 놈들 몇 명이나 죽은지 아나 300만 명 넘게 죽었대. 고난에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인구 너무 많아요. 그런 죽어가. (2007년 10월 22일) 중국 도문 인근. 우리는 두만강 주변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째 잠복하고 있었다. 며칠 전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북한 내 브로커를 통해 직접 북한 여성을 사기로 한 것이다. 그 단체는 그렇게 북한 주민을 탈출시켜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어둠 속에 꼭꼭 숨어 북한 군인이나 중국 공안에게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는 우리.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브로커를 기다린 지 보름. 마침내 강 건너편에 누군가 나타났다.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와 그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는 한 여자. 아니, 몇 살이야? 25입니다. 어? 25입니다. 봐봐, 니 졌잖아. 들고 왔어? 네. 어? 들고 왔어? 이름 뭐야? 응? 어떻게 왔어? 저 군대들이랑 통해서? 군대들이 지금 기다린다. 군대에서 얼마 줘야 돼?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브로커는 여자를 판 대가로 중국 돈 5,000원을 받았다. 어른? 어른 한 얼마 쓰면 없어? 아니, 해 안 해? 네? 하냐고, 할 수 있냐고, 어른. 할 수 있지. 장이. 아. 두 분 될까? 두 분은 모르지. 대체
마약은 북한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 것일까? 잘 돌봤죠? 잘 돌봐주라고? 아, 뭐요? 올해 25이라는 윤희 씨. 결혼 안 했어? 네. 저 북조선에서 뭐 했어? 하는 일은? 장사했어. 무슨 장사? 가까운 닭침대. 어? 그래서 나달 장사했습니다. 나달이 뭐야? 깡내, 깡내. 깡내 콩, 어. 쌀 그런 거. 먹기 살기 힘들어? 네. 집에는 식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사망한데 엄마하고 남자 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사망했어요? 미관급 때 잘 쓰지 못해서. 굶어서 그렇다고? 예. 몇 년도에? 97년도에. 아버지는 굶어 죽고 장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팔아서라도 북한을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그녀의 사정을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는 우리는 달빛을 피하며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다음 날 우리는 그녀에게 보다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어느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데? 비비던데. 빚이 이렇게 빚은 게 어느 정도나 그냥 근데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내가 팔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받기겠어요? 그때가 뭔가 절반. 얼마? 값이 얼마? 그러니까 300kg 좀 떼고 10kg 감아야 된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음식 그 절반 먹고 절반 준다고. 아니 돈 얼마? 그런 거야 기약. 기약 안 하고. 조금 준다 제가. 인신매매 브로커는 그녀가 빚진 곡식 300kg 중 절반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절반인 150kg은 중국 돈으로 350원 정도. 하지만 그 브로커가 윤희 씨를 팔며 챙겨간 돈은 중국 돈 5,000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 내 몸값이 얼마다라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 중국으로 넘겨다 주는 사람이 먼저 집이 좀 힘드니까 너 중국에 팔려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넘어가겠다고? 네,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알았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럼 그 동네 전체에서 이 사람이 중국 넘겨다 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보호부에서 뭐라고 안 해? 왜 사과 안 갔냐? 일단 돈 있으니까 진짜. 돈 있으니까 좀. 그럼 그 사람은 그래서 몇 번째 가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집 중국집 그저 이런 그저 중국집 이렇게 살란 말입니다. 집이 소파도 다 있고 그냥 넘기도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사회라는 북한에 존재하는 빈부의 차. 대체 이 체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럼 처음 넘어온 거는 몇 살 때? 24살. 그럼 몇 년 전이지? 2002년. 게다가 윤희 씨는 전에도 한 번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당시 그를 사간 사람은 시골 마을의 한족 농민. 그럼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고 있었어? 네, 농촌. 그러니까 밀을 깡내 막 가서 먹지. 그럼 잡히게 왜 잡혔어요? 이게? 밤에 자는데 밤 12시에 왔을 때다. 그래서 집에 갈 때 그래서 그냥 12시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어째 그러냐니까 그 남자 말하는 게 동네에서 뭐 꺼장짓 한 것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랬대다. 운전 900개 그저 단동에서 어서 있겠어. 잡아왔대다. 그 다음에 보아지에서 있지. 보아지에서 본단 말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아지에서 이렇게 싹비까지 본단 말입니다. 그 고무상가지 있잖니까 그걸 이렇게 다 본단 말입니다. 그냥 학생들 있는가. 여자들이 생식기 어디에다가? 여자들이 생식기나 있다고? 그 혹시 어떤 게 돈이랑 이렇게 그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래 그거에서 그 빼낸단 말입니다. 그게 다 본단 말입니다. 윤희 씨는 한국으로 가지 않고 처음 자신을 사간 한족 농민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와 우리와의 정서적 거리는 그녀와 중국과의 거리만큼 가깝지가 않았다. 우리는 윤희 씨에게 옷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녀의 행복과 안전을 빌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작이었다.
그녀를 북한에서 빼내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과거의 남편에게 보내주는 일. 그것은 과연 선행이었을까, 악행이었을까? 이 국경 위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2007년 10월 27일) 중국 연길에서 차로 한참을 다시 들어가야 하는 한적한 산골 마을. 해바라기 씨 수확이 한참인 이 마을에는 윤희 씨처럼 북한에서 팔려온 여성이 있다. 7년 전 북한에서 팔려와 이곳에 시집 온 지 4년이 됐다는 경숙 씨. 중국인 남편과는 쌍둥이까지 낳았다. 오신 지 여기 4년 됐는데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전에는 왕청에도 있고 저 장춘 그쪽에도 있고 남편이 저 먼저 98년도에 오고 제가 후에 99년도에 딸 둘 데리고 저 혼자 두만강 건넜었습니다. 그래서 날 데리고 건너선 남자가 이 남편에게 애 아버지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장춘에다가 날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팔려가니까 그게 한족 사람들이 우린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린 며느리다 알고 아들이 벙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벙어리인데 장가 갈 수가 없어서 너로 돈 주고 싸왔다. 이래서 모든 건 네 자유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집에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달아날까봐 도망칠까봐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 집에서 1년 6개월 만에 조선에서 데리고 들어온 딸 둘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세 중국 공안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건 악행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다. 2007년 8월 북한의 국경은 이처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 국경의 슬픔을 마주하기 위해 도문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7년 9월 17일) 중국 도문. 한 탈북자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와 아들. 혹시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그거 앉아 계세요. 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곧바로 북송될 상황. 도문역은 사람의 시선이 너무 많았다. 급하게 우린 근처 다방으로 몸을 숨겼다. 근데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냥 건강에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다고요? 밖에 자식도 밖에 있어요. 중국 온 지 몇 년 됐는데? 학교 다녔어? 왜 학교 못 다녔어? 학교 가면 못 내는 게만 못 다닌다. 왜? 서세들이 막 하루 지나 뭐 세대 가지고나 뭐 촛부지 가지고나 뭐 쌈일꾼 가지고 해서 못 다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못 다닌 거야? 글 쓸 줄 알아? 말은요. 글을 쓸 줄 몰라? 응. 말만 할 줄 알아? 응. 네가 그러면 그쪽 조선에서 산 것에 대해서 너는 후회하니 안 하니? 여기 와서 보니까 후회 안 해? 참. 어떤 면이 제일 후회스러워? 공부 못한 거. 어? 공부 못한 거고요. 공부 못한 거? 유달리 반짝이는 녀석의 눈동자 한켠의 그림자는 그런 까닭이었다. 곧이어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딸이 14살에 우리 동구가 다 발양기 따나 거기 딸이 중국 쪽에 팔려갔다? 어디요? 고동. 고동을 가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딸네 집에 가는 중이고 그 딸은 6년 전 중국에 팔려갔다는 것이다. 국경의 인신매매에 대한 소문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얘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급히 계산툰으로 이동했다. (2007년 9월 20일) 중국의 계산툰 근처. 강폭이 좁아 몰래 강을 건너는 탈북자들이 빈번하다는 곳. 여기서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강 건너편에는 북한의 군인들이 숱하게 지나간다. 긴장이 흐르는 곳이었다. 정확히 몇 시야? 지금부터 우리는 인신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을 오간다는 북한의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대체 왜, 어떻게, 누구에게 사람을 판다는 것일까?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하고 매일 밤 그곳에 진을 쳤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어기기 일수. 또 우리 역시 중국의 공안에게 잡히기 일수. 우리는 애가 타고 겁이 났다. 그러기를 며칠째.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혼자 왔어? 네. 저 군인들한테 넘어올 때 돈 좀 주고 왔어요? 네, 군대들한테는 돈은 못 주고 이제 감을 줘야 된다. 얼마씩 줘요? 그래서 연선이 넘어갔다 하는 건 지금 500원입니다. 500원이니까. 너 여기 있을 때 사람 넘겨줬어? 사람 좀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 오는 거는 사람은 여자, 쟤네는 28살, 26, 27 이런 거는 3천. 아니, 3천 좀 넘어가지면 3천 좀 넘어서 그래서 6천, 7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3천. 그러면 김동무 네가 직접 데리고 와서 사람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브로커. 예, 3천. 중국 돈 3,000원은 북한 월 평균 소득의 20배에 달하는 돈이다. 거기에서 선이 있길래 이어 그는 충격적인 물건을 꺼내놓았다. 이게 뭐야? 예, 약입니다. 약? 예. 이거 얼마나 됐어? 이게 뺑굽이라는 게입니다. 중국어로 빙두라 불리는 얼음. 필로폰 계열의 북한산 마약이었다. 예.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집에서 만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저쪽 평성에서. 나라에서 만든 거야? 예, 집에서? 평성 그 아래 건 남포라는 데 있어. 남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적으로 이렇게 국가 밀수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기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개인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들이 만든 거야? 예. 집에서? 아니지, 개인들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여오는 거 싼단 말입니다. 싸가지고 연선을 넘긴단 말입니다. 연선장. 주로 개인들이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만든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약이 과연 진품인지 궁금해 그 자리에서 구입했다. 너 이거 약 많이 하니 사람들? 예, 내 형이랑 전무 세게 합니다. 난 그저 이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 약? 예, 하는 거는 법회적입니다. 그래? 예, 근데 다 소품 되나가지고. 그런데 저기에 한 킬로 정도는 있습니다. 집에? 예, 우리 형네 집에 한 킬로 정도 있는데 가격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킬로로 15,000달러. 응? 달러로? 예. 오케이. 15,000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린데는. 1,500만 원. 1,500만 원? 예, 잘 모르겠는데. 알았어. 예, 15,000달러로. 그는 대규모로 빙두를 다루는 조직의 판매선인 것 같았다. 괜찮겠어? 우리는 빙두, 일명 얼음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빙두를 잘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 조선족 가이드가 나섰다. 아, 녹네. 잠깐만, 그대로요. 쭉 해주세요. 이 녹으면 진짜네. 줄줄. 네, 좋아요.
진품이 확실했다. 그것도 상급.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의 국경에서는 그렇게 마약이 오가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났다. 근데 방울이 이렇게 생겨서 방울이 이렇게. 한번 쫙 자르면은 그 알맹이 그 텅이가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고미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 진이 나오는 거지. 근데 탈북자 미선 씨. 그녀는 북한의 양귀비 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괜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혹시나 뭐 북한에 말고 보이시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기술지도원이 다 타산해갖고 그 다음 작업반에다 내일 매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반장은 지령을 주는 게 오늘 몇 평 무조건 심어야 된다 하면 반장이 그거를 한테 시켜오면 그냥 심는 거밖에 안 하죠. 심고 갖고 김 매고 뭐 부치질하고. 그럼 그 밭이 커요? 전날에 그 집단 농장에서 할 때. 그렇죠. 그다 국가 땅이니까 크지. 국가에서 아편을 제조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그것만 딱 먹어요. 그럼 북쪽에서 그거 할 때는 그게 이제 외화벌이 사업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그게 완전히 그게 뭐 마약이다 뭐 이런 거다 거나 이런 걸 모르지. 가난만 벗을 수 있다면 마약도 괜찮다는 것일까? 그날 밤 국경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